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 워싱턴에서 충격 폭로가 있었죠. 그 후 이제 시간이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우리 언론의 반응, 그야말로 무반응이죠, 무반응. 그렇지만 무반응 속에서도 다소간의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 이 사건이 미국이 개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 이제 이슈가 되겠죠. 미국이 개입한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과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 모두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입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도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그대로 두고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이재명은 대북 송금건도 걸려 있잖아요. 이래저래 지금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 정치권과 우리 언론이 고요히 잠잠하게 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섭다라는 겁니다. 겁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이 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겁니다. 극도로. 자, 제가 이제 우파 언론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언급되는 그 뉴데일리, 데일리안, 사실 인터넷 언론으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이 두 언론사가 제일 이제 그래도 규모가 크죠. 그런데 그 두 언론사도 말이죠. 뉴데일리, 데일리안도 언급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시아투데이 같은 곳에서도 그 기사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스카이 데일리에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몰라. 제가 찾아본 상황에서는 없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다룬 것이 파이낸스 투데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이 파이낸스 투데이는 지속적으로 그 부정선거 이슈를 다뤄오는 그런 언론사죠. 매일신문,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도 역시 다루지 않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언론사는 거의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언론도 있긴 해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과거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2025년 2월 20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이제 이렇게 정족수가 채워지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였었죠. 이 당시에 윤석열 탄핵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윤석열을 만나겠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어떤 라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어떤 약속이 있다. 묵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스티브 배넌입니다. 스티브 배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여기 보이죠? 왼쪽에서 네 번째 인물 스티브 배넌인데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1기 때 수석 전략을 담당했던 참모였었고요. 전략 참모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런 그 닉네임을 혹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 당시 고문역을 이제 수행했었죠. 이 사람이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이 배넌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혹은 그 후에 윤 대통령과 접촉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요, 이 배넌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게 확실하고 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믿고 일을 벌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기다 아니다 뭐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죽이면 안 돼요.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스티브 배넌 한국은 중국 공산당과 하웨이가 장악했다. 이건 쿠데타다. 이거는 바로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 운동가들이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야기들이죠. 이게 전부. 자, 윤석열을 탄핵하지 마라. 사태가 진정되면 윤석열을 내가 만나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영어로 제가 읽기는 좀 그런데요. 자, 이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 싸움은 선악의
한판 대결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제 고든 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랄까 워싱턴 대폭로의 주역들이죠. 여기서 가장 이제 이 핵심적 인물은요 고든 창과 여기 이제 모스탄입니다. 모스탄 그러는데 이분이 사실 한국계이기 때문에 모스탄으로 읽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시거든요, 단시. 근데 이 모스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말이죠.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 이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스탄 같은 사람은 한국 대사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국제 그 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잖아요. 1기 때. 그런 역할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뭔가 하면은 이재명이 만일에 국제법을 어겼다, 인권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대북 송금권 같은 그런 것이 진짜로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면요, 그것을 갖고 형사적으로 뭐 재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사로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 고든창 같은 사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백악관 안으로 아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요. 그냥 뭐 한량들이 아닙니다. 백수 건달들이 아니에요. 다들 뭐 장관, 차관 뭐 그 이상도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만간 저는 경악할 일이 저들 이제 부정선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혹은 부정선거 자체를 주장하게 되면 극우라고 몰이하는 그런 사람들 경악하는 시간이 한 번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들 가운데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부정선거 혹은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올 것으로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불러서 티타임만 한번 가져도요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겠죠. 조만간 그 시간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가버렸죠. 그거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대신에 나토 회담에 너가 오라라고 요구했는데 이재명이 못 갔잖아요. 저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한미일 3자 회담도 열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단독 회담도 아마 열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트럼프 성향으로 봐서는요. 직설적으로 때릴 때는 때리거든요. 이러한 약점을 바로 찌를 가능성도 있었다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갔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도 사실 그 전부터 벌써 골프 다시 뭐 배운다 뭐 해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골프 광이거든요. 골프 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간다 그랬어요. 웬만하면 G7 아니고도 나토에도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리로 누구를 보낸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전부 다 뭉개버렸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쫄고 있다는 게 명백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기초 설명을 좀 대충 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개입하느냐, 하지 않느냐, 흔히 하는 말로 큰 것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라는데요. 몇 단계를 거칠 겁니다. 그 단계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이 이슈만큼은 그냥 없는 일로 할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CCP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묻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너무도 많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나타났고 뭐 그 중국의 주변 국가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가요. 수십 개국입니다. 수십 개국. 이상한 선거 결과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거 결과가 나타난 나라들 대부분 보도가 거의 안 된다라는 거지. 고야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이 트럼프 아닙니까? 이분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이 딱 한 번 기회를 줬어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해요. 지금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번 우리 언론 보도 안 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예 묵살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실망 많이 하셨죠?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이렇게 내보냈다 해서 뭐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것은 중앙일보가 아니고요. 미주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 아주 충실하더라고요. 그동안 민경욱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요건 지금 기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중앙일보로 보면 안 됩니다. 미주중앙일보입니다. 서로 간에 연관은 되어 있지만 미주중앙일보는 독립성, 독자성을 갖고 또 움직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국제선거감시단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제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조선비저, 이거는 국내 언론이잖아요. 조선일보 반개 회사죠. 여기 방정호라고 알죠? 방정호. 조선일보 이제 방씨 일족의 이제 이 황태자 아닙니까? 방정호가 여기 사주로 있죠. 근데 여기 이 조선비저에서요, 이제 경제지인데요. 경제지지만 종합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정치 현상도 상황도 보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걸 놀랍게도 보도를 했던 겁니다. 와,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조선일보 메인 기사는 아니지만 조선비저 그 연관된 이 언론사에서 이걸 상세하게 왼쪽 오른쪽 두 언론사가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려줘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한국 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졌다.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거거든요. 이 부정선거 이슈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 중국의 세계 전략, 그 1대1로 연장선에서 가장 중국으로서는요, 저비용 고효율, 가장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거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용해서 세계를 친정화시키는 것.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막기 어려운 일 중에 한 개입니다. 차라리 전쟁이라면 미국으로서는 쉬운 선택인데 전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도 이제 도저히 수수 방관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사전투표, 본투표 결과 괴리가 크다. 투표 용지 보관 미흡하다. 전자기업표기 조작 가능성이 있다. 한국만이 문제 아니다. 미국, 브라질, 필리핀도 뭐 이런 나라뿐 아니고 수십 개국입니다. 수십 개국.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트럼프 측근들, 이분들은요,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악관에 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고요, 놀랍게도 저도 뭐 덕달같이 이렇게 검색하러 뭐 달려가 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와, 충격적으로 이 기사가 삭제됐어요. 삭제. 이게 이제 조선비저 혹은 조선일보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선거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슈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조선비저 메인 화면에 들어갔어요. 기사 제목은 있더라고요. 글씨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 제목이 있길래 요거죠, 요거. 요런 어떤 기사가 있잖아요. 여기 세 번째, 한국 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져. 중국 선거 개입, 세계적 현상이다. 요거만 클릭이 안 되더라고. 다른 건 클릭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벌써 조치를 해버린 겁니다. 이 기사를 보도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한국 언론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뭐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유일보도 제가 확인할 때는 없었어요, 그 기사가.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만큼은 왜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이 현실 왜곡이다. 그리고 현실 부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보도를 가장 완벽하게 잘 해낸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수 쳐줍시다. 역설적 박수입니다. 바로 MBC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갔죠. 이게요, MBC 자체적으로도 TV 방송을 통해서 기자 리포터로 나갔고, 그리고 이게 또 유튜브에도 올라왔고, 그 네이버에도 걸렸고, 와, 이거 웬일입니까? 난리 났습니다. 워싱턴에 나타난 한국은 부정선거, 트럼프 도와줘.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극우들의 망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깔려고 낸 기사죠.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 K10회 공동의장이 했던 발언도 여기 소개하고 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선거 부정이 생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분명 배후에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부정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중앙선관위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이번에 이 워싱턴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보다도 중국을 더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중국 카르텔 그 핵심이 바로 중국 상무위 그 위원 중인 국가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이죠. 왕후닝.
왕후닝은 바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책사죠, 책사. 보통 하는 말로 장자방이다 그러죠. 그런 존재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라고 제가 했나요? 시진핑의 최측근으로서 시진핑의 책사가 바로 그 왕후닝입니다. 그 왕후닝의 작품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왕후닝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 사회주의 쪽에 그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하는 그런 자체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왕후닝이 놀랍게도 거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자 왕후닝을 내려버렸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 왕후닝입니다. 전부 이번에 이제 지목하는 것이 말이죠.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의 핵심은 바로 왕후닝 뒤에는 시진핑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K10팩 보고대회 참석자 말도 나오잖아요. 문재인이 간첩, 이재명이 간첩,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이분이 대박 히트를 쳤죠. 우리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브래들리 테이어 중국 위험 대책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자, 민경욱 전 의원,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제발 빨리 행동해 주세요. 황교안 전 총리, 오늘 저는 이 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반박은 했지만 전부 다 그대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MBC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제가 루리웹이라든가 뭐 이렇게 좌파들이 개딸들이 혹은 반국민의힘 세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인터넷 진지 많잖아요. 커뮤니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기사가 다 올라갔어. 거기서 전부 이걸 갖고 퍼날랐다고. 그런데 얼마 뒤에 가보니까 그 기사 전부 삭제야. 전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거 이제 전부 다 옮겨간 거, 끌고 간 것들 있잖아요. 전부 삭제시켜놨습니다. 아니, 노출시키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다. 심지어는요, 민주파출소라고 있죠. 민주당에. 거기서도 이 내용을 갖고 저들이 모스탄, 이 전 대사를 고발해야 된다라고 막 올라가 있어요. 근데 좌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소위 이제 이 반민주당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태극 애국 세력이라고 할까. 이들 중에서도 열혈 청년들은요, 반대로 민주파출소에다가 그걸 갖고 자, 이렇다 고발하라. 모스탄 대사를 고소 고발하라. 라고 지금 오히려 그냥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슈화 되고 있다는 거야. 이번에 이건요, 이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받더라도 하더라도 나쁜 식으로 뭐 너희들 거구야, 엉터리 주장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도 보도되는 게 낫습니다. 굳이 홍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해주면 더 좋지만, 여기 고돈창 변호사에게도 나오죠. 그건 정부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치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압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만간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소개했습니다. 이 MBC가. 놀랍습니다. 역으로 이거는 이재명 물 먹이는 건가? 선관위 물 먹이는 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도와줘요 트럼프, 워싱턴 차전, 부정선거 망상 이런 식으로 깔려고 했는데 까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 이슈는 제일 좋은 게 침묵이에요. 침묵해버리면 이 제일 효과적이거든. 근데 MBC가 지금 덜컥 이 떡밥을 물어버린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그동안 해결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던 거는 주류 언론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까더라도 보도를 해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MBC 기사에 딸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댓글 한번 보십시오. 댓글. 자, 모스탄은 트럼프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로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인데, 그리고 고든창은 트럼프가 직접 저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다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 뭉개면 미국을 뭉개는 거지 MBC 무슨 자신감이냐. 저기서 이재명 대통령 학창시절 폭행살인으로 중고등학교 못 나왔다고 언급하던데 이거 가짜면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대응 안 하나요? 이게 가짜일 것이라고 이제 믿는 개딸들,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또 사람들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이슈화를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터지겠죠. 이건 또 제가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방송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GBC에서, MBC에서 이 정도라면 부정선거 확실하다. FBI 국장이 2020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중국의 개입 관련 이미 상당한 증거 잡았고 추가 수사한다고 인터뷰를 했었다. 트럼프는 꼭 부정선거 특검 예정인데 트럼프 측근 중 한 사람이 진짜 미국은 부정선거 특검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의회를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 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경천 동지할 그런 어떤 충격적 소식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국도 같이 쓸려 들어간다. 자, 트럼프 측근 중 한 사람이 이 사건에 한국이 개입되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아리조나 청문회에선 한국 항공기에 미국 대선표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싣고 날았다라는 증언까지 있어서 모래시한다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너무 잘합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국제선거감시단이 6.3 대선 보고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제목 수정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MBC가 덕분에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찬성수 보십시오. 6705-4921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찬성수가 이만큼 나온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거에 몇십 배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착착 시계추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바로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믿고요. 희망 회로를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언제 옵니까? 그 큰 거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제일 바보들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건은요. 너무도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면 거대한 거죠. 그야말로 거대한 것, 큰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충격적 폭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를 뿌리고 있는 것은요, 모스탄 전 대사,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제 형사 사법 대사를 역임했었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콜될 가능성이 커요. 이분이 한국 대사 혹은 다시 그 대사 자리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사로 오거나 아니면 이분이 한국계거든요. 단시입니다. 단시. 지평촌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다 그러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분인데요. 한국 사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자청해서라도 한국 대사로 갈 가능성도 커요. 때문에 이재명 앞에 가장 거대한 암초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모스탄 이런 분들이죠. 거기에 이제 고던창이라든가 스티브 배넌 이런 소위 이제 반중파들인데요. 중국의 이제 세계 지배 야욕을 분쇄하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책사군에 트럼프 측근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저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중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백악관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스티브 배넌이 누굽니까? 트럼프의 장자방이거든요. 시진핑에게는 왕씨가 있다면 트럼프에게는 이 스티브 배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모종의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에서 이 충격 폭로 가운데서 가장 크게 주목을 끈 것은 어쨌거나 모스탄 전 대사의 충격 폭로죠. 이제 이걸 한번 두 가지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authorizing this investigation, this starts to get at the octopus that is grasping and its tentacles are reaching in many directions,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hen you look at it, there is also another interesting angle here. USAID,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doing a great job of dismantling, USAID was supporting an organization based in South Korea called AWEB. AWEB is a web of election fraud enablement. You have 109 countries who are members of AWEB, and AWEB exports the means to cheat in elections all over the world.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만 해도 엄청난 이야기죠. USAID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USAID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만큼 많은 돈을 쓰는 곳인데 저기서 소위 반 트럼프라고 해도 좋고요. 반 미국의 공화당 뭐를 반대하는 세력 혹은 딥스테이트 뭐 혹은 저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거나 뭐랄까 그 목적으로 삼는 그런 수없이 많은 전 세계 조직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투자 그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USAID에서 나가는 그 돈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에도 일부 들어왔다. 그리고 AWEB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선거기구 같은 것인데 민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거기에도 이 USAID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돈이 일부라도 들어갔다라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부정선거 카르텔에 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는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은 또 이제 대북 송금권까지 이제 물려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USAID로부터 돈 받은 그런 전 세계 조직들 전부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런 조직과 단체들입니다. 대부분 수백 수천 개입니다. 그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자금 지원을 일부 받았다라는 충격적 폭로가 있는 거고, 자 이분이 이번에 폭로한 내용 중에 말이죠. 진짜 이제 대박을 친 것은 이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is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자, 이게 뭡니까? 이재명을 흔히 이제 소년공의 신화,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어려운 가정 환경,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걸 갖고 서사를 만들었죠. 거대한 서사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어느 정도 먹힌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이재명을 따른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분이 그 위선을 지금 그대로 정면 타격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중고등학교 못 간 것은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니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치명적인 범죄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다. 과거 홍준표의 대지 발정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탁현민이 전에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이 있죠. 탁현민이 지난 시절 윤관회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다만 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소년 시절에 거기에 가담했다가 그 이제 대상인 어린 여자아이를 결국은 죽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파다하고 우리 정치권이나 주류 언론에서는 놀랍게도 그 누구도 그걸 다루지가 않습니다. 언급도 안 해요. 그 이야기를 이분이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개딸들에서는요, 당장 이 사람을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라면서 고소하라 고발하라 막 그러는데 이분이 신분이 미국인이잖아요.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민주 파출소라는 게 있죠. 여기서 벌써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박살내자 이건데, 근데 대한민국 개딸들의 힘으로 이분을 박살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의도적으로 우파들 중에는, 우파 청년들 중에는 이런 걸 민주파출소에다가 신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등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대폭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폭로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은 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거대한 어떤 흐름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제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글쎄요, 그 깜빡 지금 제가 여기에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못 찾겠네요. 수없이 많은 인스타그램에
젊은 친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죠. 거기에 이 관련 이야기들이 지금 뭐 폭발적으로 지금 조회가 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뉴스는 안 되고 있지만 뉴스 그 이상으로 지금은 SNS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X라든가 스레드, 인스타그램을 잡지 못하면은 정치고 뭐고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슈화 시켜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게 너무도 큰 화제력과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쫙쫙쫙쫙 퍼져나가고 있죠. 자, 이재명은 과거 말이죠. 이 소년공 신화 이걸로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갑자기 성남시장, 그것도 성남시장 처음부터 바로 된 건 아니고 한번 떨어졌죠. 성남시장 2번 했을 때부터 벌써 이런 흔적이 있었죠. 성남시장 때 벌써 지지율이 10% 이상 나왔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이 사람을 띄운 큰 어떤 요인 중에는 이 소년공의 신화, 이 선동이 크게 먹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소년공 대통령이 되다.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런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MBC, SBS 이런 데서 MBN 이런 데서 이걸 크게 다뤄주고 있었고 과거에도 벌써 여러 번 소개했었죠. 이걸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짊어진 소년공 이재명 인권을 위해 사법고시를 이렇게 준비했다. 와 정말 신화죠. 그야말로 이제 서사 드라마를 이렇게 만든 거죠. 지난 대선 때 제가 김문수를 밀었던 이유 중에도요.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문수의 서사 드라마는 이재명의 이 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문수가 훨씬 더 거대한 서사와 드라마를 갖고 있었죠. 자, 그것을 우리 주류 언론들이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어떤 유튜브에서 아무리 이거 외쳐도 제한적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은 이 소년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가. 여기 보면 기사화도 많이 되어 있고, 개개인의 블로그라든가 카페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렸죠. 소년공에서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걸어온 길, 6.3 대선 그날 당일날 이런 기사가 나갔고,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다. 소년공 대통령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쭉 나와 있죠. 소년공이 신화입니다. 그런데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모스탄 대사의 그 충격 폭로 그 이전에 벌써 대한민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가 뭐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그 질문자로부터 그런 질문도 받고 있죠. 소년원인지 소년공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가 진짜입니까 하니까 이재명이가 뚱 하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반응을 보인 적도 있었고요. 자, 이 이재명, 이 소년공 이야기, 소년원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어떤 후폭풍,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들, 이 젊은 층에서 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재명이 앞길이 순탄치 않다라는 이유 중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 사항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내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하고 해야 돼요. 예.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많은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물수령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때까지 조금씩만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런 신뢰가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북한에서 요구가 왔다.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다른 외부에서 다른 데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게 대북 송금건이거든요. 800만 달러 그 이야기거든요. 이재명은 상관없다 그러죠. 요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배상윤이라고 김성태와 두 사람이 이제 이 관계된 인물로 지금 보여지는데 배상윤이가 그러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관계가 있는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요. 두 사람 다 조폭 출신이죠.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한 관계인데 그 배성윤이가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없다라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떠들고 있는데 좀 가소롭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과연 그냥 보고 있겠느냐.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고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중대하게 문제 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미국 그 워싱턴에서는 이재명을 친중 하드코어로 본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갔었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이제 조야에서 그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물었다 그러죠.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이야기하면서 뭐랄까 우두머리가 이재명이죠. 이런 식으로 물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건 빼박이잖아요. 이건 증거가 될 텐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경제 이제 이 최백은입니까? 이 사람 개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과거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말이죠. 대선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이 돌더라고. 그 전에 이 영상을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선 때 이게 나왔었더라면은 엄청나게 이게 이슈화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자, 이러고도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대. 이화영이가 다 했대. 이화영이는 지금 나를 지금 당장 사면하라고 외치고 있죠.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화영이가 모든 것을 주도했던 두목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바로 이렇게 되면 사면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화영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폭로한다라고 떠들면은 다소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사면할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대북 송금건에 있어서는 아직 재판도 한번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재판은 지금 죽이더라도 그 재판만큼은 반드시 진행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USAID에서 AUF 그리고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뭐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팩트가 맞겠죠. 모수당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자, 그것이 이제 사실이다라고 전제하면은요. 미국에서 모종의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받은 그 돈에 대해서 사후 정산, 그 사후 감시 뭐 정말 철저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드러나면 뭐 그대로 그것을 갖고 사법 처리를 한다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서도 하나 있고 여기서도 대북 송금건으로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영수 전 비서실장과 유서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이재명 지시대로 했다라는 거죠.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이 손살을 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요. 이걸 믿어주는 반이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요. 이미 민주화가 많이 진척이 됐잖아요. 그게 고도화되어 있거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도 이런 어떤 뻔한 일이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재명이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물론 부정선거 카르텔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반반되어 있어 그래요. 진영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20년 전에 일어났다 그러면요. 20년 전, 뭐 한 15년 전에만 일어났더라도 이재명은 대통령 못 돼요. 벌써 감옥 갔을 겁니다. 그때는 통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너무도 한쪽 이쪽으로 그냥 확 쫙 쪼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 대해서는 특히 좌파들은 더 심한데 절대적으로 캄프로치 보호해 줍니다. 그렇다고 지지율을 빼지 않는다니까. 보수하고 우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우파 보수 이쪽은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버리거든. 그 대상 후보를. 그냥 뭐 스택이라면서 그냥 차버린다고요. 그냥 넣어져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좌파들은 안 그래. 그냥 끼고 간다고요. 지지율만 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지지율을 일단 붕괴시키면 이재명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이재명을 압박해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무너진다. 조기 대선도 가능하다.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윤어게인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